자, 지금부터 고체지구, 직권의 변동,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론들이 있어 왔는지 그 배경과 그 증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륙 이동설은 베게너라는 사람이 고생대 말에 판게아라는, 여기 보면 판게라는 그림이 있죠. 초대륙이 존재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초대륙이 존재했으며 약 2억 년 전부터 분리되기 시작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대륙들이 움직인다는 말을 주장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겠죠. 그런 이제 근거로 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어,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서양의 양쪽 해안선의 굴곡이 유사하다. 자, 보면은 지금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아메리카가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지금은 대서양이 있죠. 대서양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있는데 요 해안선이 굴곡이 아주 유사하다는 근거를 들어서 원래 하나의 대륙이었지만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고생대 화석의 분포의 연속성입니다.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2억 년 전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으니까 2억 년 그 전에는 어, 대륙이 하나였겠죠. 초대륙.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 생명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었고 대륙을. 하지만 그 후로 지금처럼 이렇게 분포가 분리되면서 이제 왕래가 더 안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대륙이지만 여기 보면은 글로섭테리스라는 식물화석 또는 메조사우루스라는 어, 동물 화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대륙일 때는 하나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같이 분포했지만 현재는 전혀 다른 대륙에서 발견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고생대 화석 분포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입니다. 자, 보면 북아메리카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 그리고 유럽에 있는 칼레도니아 산맥이 요게 실제로 지층의 형태나 쌓인 순서 같은 것들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가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빙하 퇴적층의 분포. 자, 빙하는 당연히 추운 남극 지역에 있던 이 빙하가 현재 보면 빙하의 긁힌 흔적이나 빙퇴석 같은 빙하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특징적인 퇴적 구조들이, 자,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나 또는 아메리카 또는 인도. 자, 인도 같은 경우는 적도 위쪽이죠.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는 빙하가 생성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남쪽에 있다가 대륙이 이동해서 적도 지역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이곳이 빙하가 있을 만큼 추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빙하가 있을 만한 위치에서 생성된 빙하 퇴적물들이 현재 대륙 이동에 의해서 이동되어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된다. 또 이런 것들이 대륙 이동했다는 판게하에서 위치를 보면 이렇게 하나의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근거 총 4가지를 베게너가 이야기하면서 대륙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대륙 이동,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이 큰 대륙이 이동한다는 게 선뜻 와닿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큰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냐,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게너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달의 기조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썰물과 밀물이 생기는 그 힘일 것이다라고 베게너가 언급을 했지만 사실 그 힘이 대륙을 이동시킬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륙 이동설은 베게너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1930년까지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 후로 멘틀 대류설이라는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 홈스라는 사람은 지각 아래의 멘틀이 열 대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 대류 그러면 이제 냄비에 물이 끓으면 뜨거워진 부분이 올라오고 또 식은 부분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섞이게 되는 그걸 우리는 대류라고 하죠. 이 열대류에 의해서 멘틀이 말랑말랑한 부분이고 그 대류에 의해서 멘틀 위쪽에 있는 판이 그때는 이제 판이란 말은 아직은 없었죠. 대륙이 이동한다. 그런 원동력이 바로 멘틀의 열 대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멘틀 대류설을 제안합니다. 자, 멘틀 대류 상승부는 이제 상승하면서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뚫고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각이 갈라지면서 갈라진 틈에 영험이 분출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하강부는 이제 멘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횡압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양쪽에서 힘이 가운데로 작용하는 걸 횡압력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장력, 이런 걸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횡압력이 작용하면서 두꺼운 산맥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멘틀 대류, 열대류가 발생한 이유는 뭐냐? 이 홈스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과 지구 중심의 열, 지구 중심의 열이라는 건 핵이 엄청 뜨겁다는 말이고, 방사성 원소는 이제 자연적으로 붕괴하면서 그때 엄청난 열이 나오겠죠. 그런 열들이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승부입니다. 하강부입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서 옆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하강부에서 이렇게 또 멘틀이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열대류입니다. 멘틀의 열대류. 그러면 상승하면서 요 위에 있던 지각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새로운 지각이 여기서 생기겠죠. 또 새로운 지각은 양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하강부에는 해구 또는 뭐 습곡산맥 등이 생성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멘틀 대류설은 이제 원동력이 멘틀 대류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죠? 그 전에 베게너가 이야기했던 대륙 이동설에서는 잘 설명 못했던 대륙에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또 납득될 만한 증거나 근거를 많이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름 들었던 이제 그 근거는 아까 말했던 이제 멘틀의 열대류인데 그 열대류만으로 이 원동력을 모두 설명하기엔 조금 역부족이었고 당대에 또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저 탐사 방법이 2차 세계대전이 1940년대 끝나기 전까지 이제 바다에서의 해전이 워낙 중요시되고 또 잠수함을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측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다 속 이제 해양이 탐사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기 배가 이렇게 있죠. 음향 측심법이라고 해서 여기서 발사된 신호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발사된 그 신호가 다시 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측정하면 이제 깊이를 알 수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서 이제 소리의 속도는 340m per second가 되죠. 1초에 한 340m 정도 갑니다. 근데 어, 일반적인 해양 안에 있는 음파는 1초에 1500m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는 음파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요게 지금 D라고 하는 이제 수심이고, 갔다가 돌아오는 건 ED겠죠. ED. ED라는 거리를 똑같은 1500m/s라는 속도를 가진 음파가 가게 되면 시간을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v 곱하기 이제 측정되는 시간을 해주면 바로 두 번 갔다가 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ED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D는 정리해주면 2분의 1 VT가 되어서 우리가 V는 1500m/s 알 수 있고 T는 측정되는 값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해양의 깊이가 이제 측정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양의 깊이를 군데군데 측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깊은 바다, 즉 대서양 같은 경우는 중앙에 아주 뭐 깊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점 얕아지는 정도로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생각과는 달리 중앙에 아주 높은 산맥이 대서양의 가장자리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산맥이 있다는, 해저 산맥이 있다는 것도 발견되어지고, 또 가장 깊은 곳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도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저 탐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번 퀴즈가 있죠. 아까 배웠던 해저 탐사 중에서 음양 측심법을 통해서 이 퀴즈를 풀어서 한번 밴드에 답해 보도록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꼭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저 탐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자, 지구 자기장 방향,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북극, 남극,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실제 북극과 남극이란 거는 자전축, 지구 자전축의 북쪽, 남쪽을 북극과 남극, 이제 지정학적인 이제 북극과 남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리적인 북극과 남극 말고 우리가 이제 지구 자기장에서 북극과 남극, 이는 이제 지질학, 이제 실제로 지형학적인 북극과 남극이 아니고 지구 자기장에 의한 북극과 남극은 약간 다릅니다. 또 그것은 변합니다. 지금도 현재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대충 비슷하긴 하지만 지리적 북극과 차이가 납니다. 자, 그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실제로는 이게 북극이고 남극이지만,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대야석들 보통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게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자기장을 이제 자기장 선을 그리는 건데, 그것처럼 지구도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려지는 지구 자기장 방향, 요게 바로 지구 자기장 방향이겠죠. 요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지구 자기장 방향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그마가 점점 식으면 암석으로 굳어버리죠. 너무 뜨거우면 그 뜨거운 마그마 안에서 뜨거운 입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구 자기장 방향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점점점 식게 되어서 암석으로 굳을 때 온도가 약 600도 정도보다 떨어지게 되면, 점점 식으니까, 그러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입자들이. 그 상태에서 점점 식어갈 때 자철석 같은 이제 지구의 자기장과 나란하게 서는 성질이 있는 이제 나침반 바늘이나 또는 자석과 같이 자성을 갖고 있는 광물이기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 방향과 나란하게 천천히 식으면서 결국에는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실제로 생성 당시에는 지구 자기장 방향과 나란하게
잔류자기 방향, 즉 아까 말했던 자성 광물, 자철석 같은 자기장과 나란하게 서는 광물들이 이렇게 나란하게 서게 됩니다. 근데 현재 지구 자기장 방향을 보면 그렇게 생성 당시에 생겼던 잔류자기 방향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다를까? 그거는 이제 지구가 뭐 이동했거나, 그러니까 대륙 이동했거나 생성된 다음에 이렇게 광물이 생성된 것들이 아주 이렇게 작게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큰 구조 내에서 자기장 방향과 나란하게 잔류자기 방향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물을 통해서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 이제 잠수함을 찾아내는 기술들이 변형되면서 실제로 이런 지구 잔류자기 방향을 측정하는 기술이 또 발견되어지고 이걸 이용해서 지구 해양 안에 지각의 고지자기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잔류자기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자성 광물의 자화 방향은 그대로 보존된다. 그 당시의 자기장 방향과 똑같이. 자, 그래서 그 잔류자기를 분석해 보니까 희한하게도 지구 자기장이 N극과 S극이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떨 때는 N극과 S극이 지금과 똑같은 자극기였고 또 한참 지난 후에는 또 역자극기 그러니까 지금과 반대인 방향. 그래도 반대가 되면 또 한참 동안 또 반대가 된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정자극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위로 올라와서 굳어진 암석들이 그 당시에 자기장 방향과 나란하게 이렇게 요거는 지금 다 같은 방향이죠. 하지만 요건 또 반대 방향이다. 그죠? 위에 것들은 이렇게 줄무늬 보면 진한 색과 연한 색들이 정자기와 정자극기, 역자극기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시간이 지나면서 해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새로운 지각이 생기면서 판이 생기면서 양쪽으로 멀어져 나가면서 이런 지자기 줄무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고지자기 역전 줄무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자연스럽게 헤스와 디츠에 의해서 연구되었는데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고 해령을 중심으로, 이게 해령이죠.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 이렇게 해저가 확장된다. 그래서 바다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서양을 중심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멀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까 말했던 대서양 중앙에 있는 그런 높은 산맥이 바로 해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계곡들이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저 확장설이 또 이제 해저 탐사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해양저 확장설이 주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양저 확장설에 주장된 근거는 뭐가 있었죠? 고지자기 분포 또는 뭐 해령의 구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증거로 발견됩니다. 자, 요 그림을 잘 보면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대서양 중앙 해령이고 오른쪽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수록 점점 연령 해양 지각이 생성된 연령이 그 안에 있는 광물들을 통해서 연령을 측정해 보면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연령이 점점점 높아지는 걸 알 수 있고 역시나 두께는 뭐냐면 해양 그 해저 퇴적물의 두께입니다. 자, 퇴적물의 두께는 어느 강에서 유입되는 퇴적물이 아니라
워낙 큰 해양에서 바다에서 대기 중에 있던 먼지, 작은 먼지들이 파도에 의해서 이제 해양으로 바닷속으로 들어오면서 천천히 이제 침전하게 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쌓인 이제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당연히 오래된 지각일수록 이제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겠죠. 그래서 역시나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처럼 이런 것들이 연구되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고지각의 분포 등과 함께 해양저 확장이 맞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어지고 이 정도 되면 근거가 워낙 명확하니까 진짜 어 이제 베게너가 말했던 대륙 이동한 것으로 사람들은 여겨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음, 판구조론이 정립이 됩니다. 처음에 말했던 그 베게너가 이야기했던 대륙 이동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연구되어지면서 판구조론이 정립된 겁니다.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으며 판이란 말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상부에 있는 지각과 멘틀의 상부 멘틀을 포함해서 약 100km 정도 되는 암석권, 딱딱하단 말이겠죠. 암석권을 우리는 판이라고 합니다. 암석권과 판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 있는 판이란 말과 암석권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이동하면서 판과 판의 경계에서는 판들의 상호작용으로 지진, 화산, 지각 변동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평양 주변에 있는 불의 고리 이런 데에서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은 훨씬 더 정확하게 이제 연구되면서 각 판들이 1년에 많게는 10cm까지, 적게는 2, 3cm까지 이동하는 정도까지 다 파악되어 있어서 판 구조로는 정확한 이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 구조론에 대한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변동, 지각 변동들은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요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 우리가 앞에 봤던 다양한 이론들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